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제265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 침체, 장기화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선순환 경제 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6,904억 6,41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5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 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7,900만 원이 증가된 6,855억 25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47억 7,152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이 증가된 49억 6,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중구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1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소규모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사업으로
12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13억 1,051만 원이 증가된 1,321억 9,485만 원으로 내부유보금 24억 2,0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14억 8천만 원, 중구사랑 상품권 운영 5억 4,73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안영동 경로당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3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하수관로 맨홀 교체 사업으로 12보조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50억 6,849만 원이 증가된 5,496억 2,258만 원으로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 2억 5,349만 원, 대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9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1억 9천만 원이 증가된 49억 6,152만 원입니다. 21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으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24년도 기금 결산사항 반영 및 2025년도 기금 수익과 지출계획을 조정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총 규모는 10억 7,999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8억 2,26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수익계획에 기부금 수입 7억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8,57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정산 5천만 원, 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용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개 광고 발전기금은 5개 광고 수익금 활용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규모는 9억 8,021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2억 4,17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수익계획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6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3,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행정용 전자기시대 설치,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등 5개 광고 지자체 공모사업비 2억 2,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선순환 경제 조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 및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2024년도 기금 결산 사항을 반영하고 2025년도 기금 수익과 지출 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금 조성 현황,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사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 및 5개 광고 발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금은 기부금 답례품 정산 비용과 민간 플랫폼 도입에 따른 운용비용 증액분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고 5개 광고 발전 기금은 행정용 전자 게시대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확충 사업비 등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여 기금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기금 조성 및 지출 계획 적정 여부 등의 실효성 있는 기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1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96%인 6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904억 6,411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특별조정 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중 내부유보금 4억 원과 특별조정 교부금 49억 원 등의 재원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성립전 예산은 소규모 전통시장 소비촉진 사업 등 총 23억 3,400만 원으로 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사전 사용 후 계상되었으나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따라 시의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감액된 사업의 재편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21쪽 서명서에서 159쪽 유천 1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네, 의원님.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업 내용인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일부 시설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아요. 네,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의원님. 네, 6억 정도가 예상이 반영되는데요. 지금 올라왔는데 예, 맞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전동 주민들이 그 동에서 행정 업무를 볼 때 네.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네,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공사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설명자료 15쪽 사업명세서 153쪽 중구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존 태평일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입니다.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100평 정도의 규모를 약 40평 정도만 활용을 해서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 60평 정도의 유휴 공간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있습니까, 국장님? 네, 지금 현재 행자위원님께서도 토지 효용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난 이후에 또 검토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의 그 금액 가지고 질 수 있는 그 모듈 주택으로도 치더라도 한 70평 정도, 78평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 효용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층에 그 모듈로 칠 때 이후에 그 증축까지 고민을 해서 1층이 내진 관련된 그 보강 내지는 건물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증축을 할 수 있게 건물을 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현재 사전 사용된 사용분이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에 의원님께서 혹시 추가로 예산을 혹시 좀 반영해 주신다면 이후에 저희들이 증축을 통해서 조금 더 토지 효용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조성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 공간, 주차장 대수, 법적 주차 대수 2면을 제외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의 추가적인 활용 계획을 좀 고려해서 건축물을 좀 설계하거나 계획할 때 좀 자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추후 그런 활용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그 부분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외에 추경에도 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네.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다양한 방법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듈러 방식의 건축은 건축비의 절감 효과는 있지만 혹시 장기적인 건축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 건축물이 지금 공공청사에서는 많이 저희들이 지금 처음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모듈 건축물로 지어진 학교도 지금 저희가 현재 지난번에 방문을 통해서 한번 아까 말씀해 주신 안정성이라든지 건물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좀 안정성 떨어지지 않는지를 점검해 봤는데 지금 현재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건축물과 비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제일 중요한 요즘 건축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절감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업비 절감 부분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모듈러 방식의 건축이 막 시행된 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기사나 이런 지어지는 부분들에 좀 체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중구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이 타 자치구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네. 중구면 좀 너무 사무실과 회의 공간 이외에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추가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국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에 있는 특별기부금 7억 2,100만 원에 질 수 있는 부분들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추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의 공간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유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 혹시 예산을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증축을 통해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꼼꼼히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소 목표를 시점으로 해서 9월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안에 철거랑 용역사 선정, 신축 등 일정이 계획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좀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네네. 현재 절차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공사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좀 저희들이 빠듯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기를 좀 최대로 빨리 단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철거와 신축이 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또한 향후 준공 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간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증축이 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통과가 되고 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잘 시작 단계부터 잘 고려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의회에도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고 또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설명자료 5쪽, 사업명세서 51쪽,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향사랑 기부금이 2023년도에는 예상보다 많이 기부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정 기부도 목표액이 초과 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25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정기부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2026년도 사업 추진 예정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네. 행자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올해에도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자립준비 청년 생활비라든지 지원사업 특히나 이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서 2025년에도 집행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 기부라는 것 자체가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선택해가지고 기부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 기부와 좀 차별화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부자가 특정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부하는 만큼 좀 그 부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기부가. 그리고 네.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 등의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다양한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정기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바로 해당 사업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지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네. 중구도 그에 따른 계획이나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루기보다는 목표 금액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조속하게 실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또 기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였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부 사용에 대한 내용의 투명성도 좀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용을 네. 하게 되면 그리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좀 체계적인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기금을 쓰게 된다면 사업 결과 보고서 발행이라든지 기부 대상자에 대한 감사 메시지라든지 좀 피드백 제공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그 기부를 유도하는 부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에 기부금을 활용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기존의 세계 지정기부 사업 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과제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혹시 계획하신 추가적인 사업은 없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에서 많은 아이디어 있는 지정기부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네. 일부는 저희가 이번에 지정기부 사업으로 책정한 이 3개 말고도 또 네.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과 더해서 또 혹시 또 다른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지정기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 자치구나 그런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제주도 사례 같은 경우는 오르마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나도 제주 오름 지킴이에서 사업을 지정 기부를 해서 올해 이거에 대한 사용을 한다는 기대감이나 홍보를 해서 오히려 더 제주도에 관심도 갖고 또 이거에 대한 또 기부를 하면 나도 좋겠구나 내가 여기에도 기부했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네. 사용할 때 좀 이런 홍보라든지 좀 이렇게 기발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내가 좀 투자를 했어 작은 금액이라도 어쨌든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지분 같은 그런 게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 지역 사례처럼 관광, 환경, 반려동물 복지 좀 이런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좀 다양하고 좀 획기적인 사업을 계약할 필요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부금이 단순히 금융 예치가 아닌 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법, 장기적인 계획 수립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답례품 같은 경우는 86%가 성심당 제품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역 내 좀 다양한 업체와 협력해서 답례품 폭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기존에 지금 19개 품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사실 본 의원은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눈에 띄게 보여지는 홍보는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런 SNS나 이런 매체에서 좀 자주 좀 활용돼서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도록 자주 이렇게 분기별로 올린다든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이런 제품 한 가지 제품에 너무 집중되지 않고 좀 다른 제품에도 될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부분이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고용사랑 기부금 활용과 그리고 기부제가 조금 더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어제 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네. 그 개선 사항 혹시 예, 잠깐 마련하셨어요? 네, 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정해 주신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공간, 아까도 우리 김선욱님 말씀하신 공간적인 활용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보면 7억 2,100만 원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공간과 나중에 추후 추가로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어제 있는 건축사 분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그 저희들이 건축물, 모듈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지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그 공간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사회적 약자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당초의 그 용적률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던 공간을 조금 더 확충해서 적층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또 반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특별조정 부분 내려와 있고 그 사전 사용 회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증축이나 적층을 통해서 공간적인 부분들을 확충할 때를 대비해서 아예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갈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투자해서 1, 2층을 지어놨을 때 네. 그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수혜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진행이 된다면 1층 사무실 공간으로 정도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시작점이요. 네. 교부금 낼 때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정책 수혜도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정책 수요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조정교부금 신청할 때 그때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신청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수혜도라고 하시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 돈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자, 구민들이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내셨어요. 수혜도로. 네네. 자, 중부 마을 활동과 약 2천여 명 및 공유 공간 이용객. 리모델링비로 이 수혜를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철거하고 신축을 했을 경우에 네. 여기에 몇 프로나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 신축했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수혜도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수혜도가 아니라 그냥 사무공간 조성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뭐 중축이라든가 뭐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자, 완세트로 건물을 지었을 때 하고, 예? 네네. 개별적으로 나눠서 증축하는 거 안전도에서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를 통해서 짓는 것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 말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건축 관련된 분들이 있어서 검토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왜 9월 달에 꼭 완성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좀 저는 그 의혹이 해소가 안 돼요. 왜 이거를 그것도 9월 달이라고 못 박아놓고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공기 순기표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 2층에 관련된 사무실을 지어놓고 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 내용에 봤을 때는 공동체 지원 1층이 뭐 들어가요? 1층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1층하고 2층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네, 현재 1층은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 새마을금고 이전 관련된 문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새마을금고 이전 문제가 좀 새마을금고 문제가 저희 구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그 민원 사업이에요? 새마을금고 역시 마찬가지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이용 편의 문제도 좀 같이 결부가 되어 지금 있고요. 관내에 새마을금고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럼 거기 이전할 때마다 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앞에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밖에 고민했고요. 지금 그리고 2층에는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하는 부분은 좋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만큼 그게 시급하고 당면한 현안이냐는 문제죠. 지금 그 마을공동체 지금 자칫 보이는 거는 네. 마을금고 임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건축물을 지금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공간은 1층은 임대 사업이 임대로 끝나기 때문에 그 공간은 또 나중에 저희들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임대를 주냐는 거죠. 지금 필요한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구민들이나 저희들 이 구청에서도 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 여가문화 시설 있죠. 네네. 그 원래 공약 사업하고도 틀리게 하고 있어요. 거점형으로 만든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설치해 놓고 있으면 거기서 놀 수도 있고요. 자, 청소년 공간들 부족하죠. 그쪽에 청소년들 문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네. 기관들이 당면한 현안으로 해서 중구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공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낼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은행 일동 그 체육회 사무실 건물도 그렇고 지금 대흥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그 무허가 건물 중도학사 건물도 있고 그 행정복지센터를 쓰던 건물도 있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런 작은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거점형 공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화 시키는 것보다는 이 권역별로 그런 거점 시설들이 필요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내년도에 통합 돌봄 하게 되면은 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또 센터들도 필요하게 된단 말이죠. 거점별로. 네, 맞습니다. 지금 그때 또 이거 뭐 증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5년 10년 이내의 일이니까 지금 좀 검토가 돼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78평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공간적인 부분도 확충을 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 센터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노인 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물도 지어지고 있고 공간도 마련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공간적인 활용 측면을 봤을 때 아까 자꾸 저희들이 이제 증축과 적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자꾸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안전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센터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이 선화동에다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 하나 줬다고 그래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해결이 아니면 말씀드리는 시작을 할 수 거는 있다는 말씀 좀 거점형으로 그렇게 권역별마다 할 수 있는 공간들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태평동도 또 태평중학교나 이렇게 학교들 밀집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저희들이 부지를 사서 대형 건물을 짓는 것도 힘든 판국에 이런 건물들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잖아요. 물론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다각적으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지금 이 공동체 지원센터 하나만을 위해서 이제 2층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느니 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한 다음에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딱
이 정해놓고서 이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는 그러한 그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공간적인 확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측이나 증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설계 반영 관련된 분께 미리 선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적인 부분들을 확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7억 2,100만 원이라는 특별조정 교부금이 시작이 되지만 의원님께 설명을 통해서 예산 반영이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 공간 확충을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활용 측면에서 과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특별조정 교부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증축과 적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 확충을 할 예정으로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이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출발점 사업 계획을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가 네. 조금 미흡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리모델링에서 철거 신축으로 또 바뀌는 과정에서도 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충분히 그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 한 달 사이에 리모델링에서 철거 결정이 나올 정도의 이 검토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조금, 그리고 여기가 안전성 문제로 이전 계획을 이전을 시켜놓은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술한 검토를 세우고 이 사업 비용을 교부금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나서 또 이 모듈러 주택으로 모듈러 건축물을 한다라는 그 선택 과정까지의 시간도 상당히 짧았고 그게 참 과연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있었느냐라는 데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의원은 계속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국장님께서도 향후에 다른 이 건축물이라든가 이 공공시설을 할 때 좀 그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향사랑 기금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운영계획 변경안 이제 설명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네네. 저희들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정 기부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모금 한도액을 정해놨었죠. 예, 목표액을 적어놨습니다. 네, 모금 목표액을 네. 정해놨는데 저희들이 박지를 못해서 오버가 됐죠. 예, 오버의 것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 일정 부분 좀. 그러면은 고향사랑 이음에서도 똑같이 지정 기부를 했고, 네네. 그 민간 플랫폼에서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각 1,500만 원,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토탈 3,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토탈 1,500을 잡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이 네, 토탈 1,500이 되겠습니다. 근데 두 기관에서 이렇게 했을 때 두 개 다 1,500만 원으로 넘어섰죠. 네, 넘어섰습니다, 의원님. 그거 하나 봤을 때. 예. 그러면은 그 넘어선 금액이 이 지정 기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으로 가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사업으로 다 지금 사업명에 맞게 기부가 됐기 때문에 네. 네, 그 사업명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명으로? 네. 근데 올해도 또 설정 목표액이 그 정도밖에 안 하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설정 목표액은 네. 어, 지난해보다 했던 거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좀 올리지는 않고 지금 목표액은 그대로 잡았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중간에 목표액이 차면 막을 거예요? 아니면 계속 오픈을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500만 원 목표액은 세웠지만 오버되더라도 예, 일단은 그러니까 유지를 계획 지난해 오버가 됐으면은 그 오버한 목표만큼 그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금액이 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목표의 달성 여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정 기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목표에 관련된 분들이 일단 달성이 돼야만 저희들이 또 사용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500만 원을 모았어요. 네. 그럼 자 여기서 답례품 비용이 빠지죠. 그게 이제 3만 원씩 들어가 이렇게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이 빠지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빠지죠. 11% 11,000원 또 빼야 되죠. 민간 네. 플랫폼 이용할 상시에. 네네. 그 다음에 고향사랑 이음할 때 또 그 수수료 또 떼야 되죠. 행안부에서 수수료 내라고 왔잖아요. 수수료보다는 공공기관 위탁비로. 아니, 그러니까 위탁비로 해서 고향사랑 이음 유지관리비- 사용료들 또 거기서 떼내야 되잖아요. 네, 유지관리비를 내는 걸로 알고 그쵸. 있습니다. 네. 그러면 41,000원에 한 45,000원 정도 빠져요. 10만 원 기준 했을 때. 운영비로. 네. 예. 답례품하고 수수료 말씀하신 내고 것처럼, 네. 관리비 내고 하면은 45,000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5만 5천 원이에요. 이 1,500만 원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1,500만 돈을 쓸 때 그 부분은 삭감하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500만 원은 지정기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지정기부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다 쓰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다 쓰고 네. 그럼 이 1,500만 원 모집하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일반 기부 중에서 상세를 시켜가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지금 위탁 관련된 아까 고향사랑 이임 관련된 대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별도 예산으로 반영돼서 지금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이제 네.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기금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직 반영 안 돼 있지만 네. 추후에 계속 기금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금으로 네, 지출을 하는 저희들이 예정이 있다고 이 말씀드렸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는 이제 네. 기금에서 다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지금 분명히 진행하려고 하고 어제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한도액이 15%지 않습니까? 네, 15% 맞습니다. 그죠? 네. 민간 플랫폼이 커지게 되면 이 11%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선발 주자가 11%를 해놨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계속 이제 또 민간 플랫폼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중은행 5개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 했고, 네. 예. 그럼 이제 민간 플랫폼이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러면 그 늘어나는 민간 플랫폼들도 수수료를 11%나 12%를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파일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행안부에 이음을 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내야 되고 홍보물 제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15%가 오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제 좀 고민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갈 생각? 일반회계에서 계속 끌어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여기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제 보조를 해줬지만 네네. 이제부터는 이 기금에서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한도를 법에서 15%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간 플랫폼에서 11%를 띄워주기 때문에 4%를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따져보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으셨냐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말씀 것처럼 11% 수수료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행사업도 그렇고. 그 외에 나머지 걸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홍보 자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회계에 일부 들어가 있는 금액들 역시 추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금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15% 범위 내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상을 한번 하셔서 이 수수료 부분을 좀 낮출 수 있으면은 네네. 그 낮추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게 뭐 맞습니다. 이게 네.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좀 전체를 볼 때 좀 과도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권이나 이 위쪽에 있는 돈을 우리가 모아다가 또 다시 수도권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그 고민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 네, 의원님. 태평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자리 네, 의원님. 공동체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수송 과정에서 결정을 못하고 네. 예결을 넘겼어요. 네. 예결위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오시니까 그분 의견도 들어보고 네. 그 모듈형 건축에 우선 1층, 2층으로 짓고 네네. 나중에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적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어제 건축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 한번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행자위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건축사 통해서 한 번 더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적층이나 아니면 횡으로도 혹시 늘릴 수 있는 문제 없는지까지 잘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그쪽에서 좀 이게 예. 준 자료가 있어요? 자료라기보다는 받은 게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자료를 네. 아직 우리가 오후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네네. 한번 그분들께 상의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네, 그렇게 하도록 그래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진 의원님. 네,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 건축법은 그 해마다 건축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태평 일동 모듈류로 시공을 하고 나서 네. 추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건축법은 그때그때 틀려요. 그리고 또 네. 재난이 발생하면 건축법이 강화돼 가지고 네네.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가 있고 없고 네네. 또 건물을 증축할 수가 있고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00% 다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현 시점에서의 현행법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적증이 가능하다는 말씀, 증축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지금 뭐 태평 여들 건물을 짓고 2층도 마찬가지고 마을 공동체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네. 지금 여기 그 하나 금융센터 거기도 그 어르신 뭐 복지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고 보니까 네. 모든 게 졸속으로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구가 있고 저희 구만 아직은 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마을공동체 부분들은 저희가 자치정부로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관련된 부분들은 네. 그리고 저기 그 은행 선화동 네. 그 예전 그 체육회 사무실 예. 그것도 은행 그 동 행정센터 소관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체육회에 있다가 지금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예, 구체적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빈 공간도 네. 빨리빨리 활용을 하면 좋은데 네네. 그래 방치시키는 것도 좀 안 예. 맞고 또 하나는 그 사정동에 보면은 네. 그 효마을 회관이라고 있어요. 효마을 회관이라고 있는데 예. 그 성산마을 2층은 효마을 회관 2층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네네네.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정동 효마을 회관은 지금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예예. 2층은 헬스장이고 3층은 그냥 벼에 있는데 예예. 그 2층하고 3층도 좀 좋은 공간으로 네.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예예. 그거 좀 확인하시고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네.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국장님 지금 검토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모듈. 네. 예, 마을 공동체. 네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지금 평수의 변화는 없고 그대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셨던 1층에 한 30 몇 평 정도 해가지고 네네, 네. 해서 2층으로 하시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어제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그 층수가 증축이 되면 그만큼 계단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이 된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이제 처음에 그럼 일단은 비용 면에서는 더 추가가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네. 커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비용 안에서 계단도 넓히고 엘리베이터 공간도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비용 안에서라는 것은 7억 2,100만 원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는 못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 확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보강을 해서 처음에 저희 할 때 예. 1층이라든지 이런 데 보강해서 간다는 말씀 드렸고요. 예.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공간 확충을 통해서 네. 2, 3층
3년 3층 4층 올리는 것들은 좀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건 당연히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네. 추가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이제 근데 올리실 거로 해서 이왕이면 좀 활용도를 높이라는 계속 의원님들이 네, 이제 맞습니다. 우려를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네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초부터가 거기에 맞게 지금 일단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 육상위 의원님께서도 이제 걱정하셨던 부분처럼 네. 계단 면적도 예를 들어서 2층이면 1m면 되는데 뭐 4층, 5층까지 오르면 계단 면적이 보통 1.5m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지금 부분- 말씀하신 예, 예. 쪽으로 이제 층속 올라가실 때 네, 올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안 그러면 다시 또 부시고 다시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비용 면에서 더 많이 이제 배로 들게 되니까. 예,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요 금액 범위 내에서 진행할 때는 일정 부분 공간적인 부분이 또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증축을 통해서 이 공간이 더 확충이 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또 계단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말씀대로. 계단 문제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 계단 계단뿐이 문제- 아니라 예, 모든 게. 예. 계단이 얼마큼 늘어날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검토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검토가 완벽하게 네. 되지 않았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아까 의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자료 하실 때 그 부분도 상의를 다시 한번 좀 하셔서 상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안 그래도 30몇 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더 비용을 더 해서 키울 수는 없는 상태니까. 건축 면적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드니까. 상태로 갈 예, 때는 예. 정해진 그럼 지금 그 자체에서도 활용하는 공간은 더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계단 면적 빠지고 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 이용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답례품 선정 이제 정산 비용을 보면 원래 이제 30%로 해서 답례품을 이제 선정해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현황을 주시는 거 보니까 플러스 택배비가 있거든요. 답례품을 네, 보내드리려면 택배비가 네, 맞습니다.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30%에 맞게 답례품은 주고 또 추가로 택배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답례품 30% 안에 택배비까지 다 포함인 건가요? 30%에서 안 포함된 거죠? 추가 들어간 거죠. 네. 아니, 그건 추가로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거는 또 15%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면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15%로 오버할 수밖에 없는 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성심당이라는 이제 좋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8억으로 늘은 거지 그 작년처럼 1억이었다면 벌써 15% 오버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플랫폼이 지금 6월에 당근마켓, 체리, 파스켈립, LG, 뭐 멜레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개통될 예정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세요? 6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대비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의원님께서는 이제 계약을 해야 계약을 해서 되잖아요. 그런 부분과도 예. 진행될 예정이냐고 물으시는데요. 예, 저는 그런 것들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오픈을 준비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당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주변 분들이 많이 지금 활용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계약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당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무료로 지금 오픈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글쎄요. 저희들도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무료인 말씀하신 것처럼 건지, 무료인 건지. 뭐 최소한 이제 고향사랑 이음처럼 수수료 정도는 받을 수도 있는 건지. 네, 아직 예, 그 딱 부분은 이렇게 뭐 확정되지 않은 것 10%는 같습니다. 아니더라도 이런 거. 예. 그래서 저희가 빨리 손빠르게 조금 활용을 하셔야 더 지금 용역을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고향사랑이 해서 많이 이제 그만큼 저희에게 이제 중구에 많이 지원이 좀 들어오게끔 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용역하실 때 네네. 예, 고려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부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어제 이제 본 의원이 홍보료 가지고 어제 좀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이 지역사랑, 아니 중구사랑 상품권 홍보 광고료. 문화체육과 지금 지금 문화체육과.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죠. 뭐 어차피 일찍 메일을 만든 게 낫다. 예,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견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중구 구민체육센터 이게 8대 때도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은 방수라든가 뭐 정비라든가 해서 또 뭐 수압이 약해서 또 그때 당시에도 2억씩 이렇게 올라오면 마지막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고 예산이 올라오는 건지.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쨌든 이제 15년이 경과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 노후 설비해서 냉난방기하고 온수탱크 교체하는 거는 이제 개장 이후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영장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뭐 헬스장이라든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이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년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제 그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그 좀 딜레이 시켜가면서 꼭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만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 또 수리할 수 있는 부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간 위탁을 줬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나 집도 네. 월세를 준다든가 전세를 주다든가 그런 부분에도 틀린데 전세를 주면은 주인이 해주고 월세를 주면 그 들어온 사람들 수리를 해서 쓰잖아요. 근데 여기도 민간 위탁을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아예 그냥 일괄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다 계속 발생해서 조금씩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간 위탁 과정에서는 과정을 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감정 평가를 합니다.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수입 구조가 어느 정도 되나 뭐 이런 거를 그 감평사들이 다 감평을 해가지고 예정 금액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 예정 금액을 써요. 공고할 때 그러면 이제 사업자들이 보고서 그 저희가 들어갈 만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뭐 그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맡고 있는 업체에서 그 외에는 잘 안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고 그 다른 업체하고 경쟁이 될 상황이 발생되면은 거의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심사위원들이 볼 때도. 근데 그 업체가 네네. 지금 뭐 유성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세 군데 제가 운영하면서 한 네다섯 군데 하는 걸로 알고 하면서 있어요. 예, 예. 여기에 이제 뭐 실손을 그쪽에서 이제 뭐 좀 보충시킨다. 예, 그리고 예. 뭐 저기 그 오는 그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맞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좀 앞으로 그 또 아파트 단지가 또 입주를 해서 또 회원들이 더 늘어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만큼 쓰면 또 그렇죠. 그러면은 네. 또 저기 감평을 해보면은 또 이제 수익이 늘어나면은 지금 예정 금액이 또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지고 뭐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면밀히 그 업체도 그 봐가면서. 당시에 단독으로 들어왔었잖아요. 예, 들어올 맞습니다.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용이 많으면 네, 좀 네. 그런 부분도 계약을 할 때 예. 일정 부분은 관리하는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제도 이제 그 상임위에서 이 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얘기를 했었는데 21년도인가 저희들이 그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했었죠. 안전점검 용역 안 하셨어요? 21년도. 용역 그거 결과를 바탕으로 22년도에 그 시설 국비 4억하고 구비 4억 해서 8억 들여서 외장재하고 그 방수공사랑 이런 거를 실시한 거 아닌가요? 용역까지는 21년도에 용역 네. 안 하셨어요? 용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점검을 시설에 대한 했었겠죠. 안전점검은 이제 하셔서 그 결과에 나와서 지금 22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한 거잖아요.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한번 예. 그 22년도에 그 시설 개보수를 한 이제 그 계기가 21년도에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도출된 문제를 이제 22년도에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번 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검토 안전점검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준공한 지가 이제 15년, 10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이제 부분적 개보수가 일어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한쪽을 막아놓으면은 이 문제가 없던 쪽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연쇄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까지 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건축물 관리를 하다 보고 또 시설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지하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21년도에 안전점검 용역을 전체적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2년도에 이제 국비 확보를 해서 이제 구비를 보태가지고 점검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때 결과가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들이 있었을 텐데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그런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용역이라든가 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 연차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거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공감하는 드리겠습니다. 말씀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네. 설명자료 42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소비 촉진 이벤트 지원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첫째, 이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비용도 지원하려고 하고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절, 추석, 환급 행사 관련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에서 구비 별도로 전통시장과 상점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중복 지원이 아닌가 문제가 되게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의원님들의 네. 집중적인 질의가 있으셨고 말씀드리겠는데 뭐 사실 그 설이나 명절 그 추석 이럴 때는 이제 그 페이백 행사라고 해서 뭐 중앙에서 좀 관심을 갖고 뭐 이런 행사가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우리 대전시에서도 또 그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그
지금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예,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상정가별로 계획서를 세워요.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도 경제진흥원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12개 시장하고 상정가에서 시에다가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금년도 4월, 5월에 하는 게 산성 뿌리시장, 부사시장 총 14개소 아닌가요? 12개. 두 개소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어. 예, 은행동 상정가하고 충무 자동차 거래는 안 했고. 아, 두 군데는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4월 뭐 4월하고 또 9월하고 또 뿌리 축제 영시 축제 때 하는 8월 이후 뭐 9월에 하는 10월 뭐 이렇게 해서 그 상인회에서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한 그 절반 이상은 또 8월 이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3월 달에 하는 뭐 전통시장도 있곤 하지만 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실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워낙 소상공인이 어렵고 이러한 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그 활성화를 두기 위해서 뭐 시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지만 우리라도 좀 어쨌든 가장 가까운 건 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인 회장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우리라도 조금이나마 좀 지원을 해서 하면은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산을 성립하게 시에서 되었습니다. 이제 대대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고 네, 네. 그리고 또 이 상정가 외에 또 여러 어려운 상정가도 많이 있을 건데 네, 그 사람들은 또 못 받으면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1억 400 그 미만의 그 업소에 대해서 지금 50만 원씩 지원하고 지원을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뭉쳐 있지 않은 분들은 그 뭐 그러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이라든가 상정가로 등록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네네. 이게 뭐 상정가 어디는 또 지원을 받고 어디는 못 받고 이러면은 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올라온 만큼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은행동 상인회 지금 그 상인회 그 재판 중이었었죠. 예. 그 지금 거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 지금 뭐 법원에서 판결 나기는 공동 대표로 회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도 맞습니다. 네. 직무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현재 그 상인 회장을 그 직무 정지 상태예요. 네. 직무 정지를 먼저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양쪽 상인회에서 그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시 그 직무 대행자를 선임한 상태고 임시 대행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그 새로운 사업을 최대한 지향하면서 현재 그 보편적인 업무 그런 업무만 진행을 해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6개월 기간을 6개월 줬잖아요. 예, 예. 그럼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지금 그 현임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도 최종 확정은 된 거 아닙니다. 그 현재 직무 정지를 시킨 상태고 최종 원한 판결이 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 7개월 이후로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고 그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때 당시 경제지역과 네.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깊게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회장이든 임원이든 직원이든 일단 상장과에서 결정할 문제고 거기도 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회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갔다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는 거기서 결정된 부분을 관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본회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좀 잡아주는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좀 일을 하면서 좀 미숙하고 좀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그쪽 지역에 마찰이 없게끔 네, 네, 국장님께서 예, 예.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뭐 많은 의원님들이 뭐 중복짐 지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부분도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이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또 아주 더 크다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어쨌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지 좀 이렇게 경제에도 좀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소비 촉진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좋은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지원 근거 자체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근거에서 27조의 근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뭐 한정된 상가보다는 좀 다양한 상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이런 방안도 조금 더 마련하면 또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아쉬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시에서 지원이 되지만 이 상점과 소비축제 이벤트가 구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뭐 당연하죠. 네. 그럼 이게 그 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조금 아니, 다른 그러니까 건가요? 내용은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예산이 저기 1억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네.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네네. 상점가에서 그 예산 어떤 사업을 할 어떤 사업에 어떠한 계획서 예산이 들어가나 같은 그렇죠. 거를. 계획서를 주면은 저희들이 뭐 중복되는지 시에서 하는 거랑 중복되는지 이런 다 걸 체크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신규 사업에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네.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상점가에서 권유를 해도 원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뭐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그렇죠. 개인들이 하는 분들은 뭐 그런 그죠.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시장을 가다 보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많이 지원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또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좋은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고, 좀 이런 사업이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좀 전통시장이랑 그리고 관내 상점가를 통해서 좀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네. 중구사랑 상품권 홍보 광고료 네, 네, 그 제가 이제 세부 내역을 산출 내역을 받았어요. 네. 지하철 역사 5개소 해가지고 1,400만 원, 네. 전동차 상단 260, 시내버스 광고판 860, SNS 광고 430 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네. 네, 어제 상임위에서도 본 의원이 이제 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물론 264회 임시회에서 이제 추경을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안 해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네. 광고료 예. 3천만 원이었어요. 예. 시내버스 상단 광고판 활용 관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 120대. 근데 현재 지금 시내버스 광고판 요번에 제출한 거 10대에 860만 원이에요. 예. 그럼 120대면은 얼마예요?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 기둥조명 활용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10개소 대상. 지금 5개소 대상이 1,400만 원인데 여기는 10개소 대상. 전동차 상단 광고판 활용 1호선 운행열차 16대 대상. 근데 여기 지금 18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 1월 달에 제출한 광고료 산출 기준표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120대하고 그거는 10대하고 차이가 나요? 저희들이 그건 실내하고 실외 구분이 돼가지고
실외에 지금 저희들이 한 거. 시내버스 광고판이 지금 시내버스 상단 광고판이에요. 여기도 시내버스 상단 광고판이잖아요. 시내버스 광고판 예, 외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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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대 했을 때 860만 원인데 이때는 어떻게 120대가 나왔냐 안에 이거죠. 이제 안에 실내에는 조만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실외에다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광고 효과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게 지금 이 본 예산할 때 제출하고 추경할 때 제출했다가 2달 만에 바꿔가지고 실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다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저희들은 아니 그거를 지금 납득이 되냐고 이게 아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응? 그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지하철 역사도 지하철 역사도요. 반으로 예, 줄였어요. 예. 이게 10개소에서 5개소로 줄였는데 그럼 그것도 효율적인- 똑같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저희는 똑같은 예산이지만 최대의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머리를 짜서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게 믿어주시고 계속 지금 이 사랑 상품권 관련돼서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계속 조금 이게 올라올 때마다 내용들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데 금액은 고정을 시켜놓고 수량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데 아니 의원님 지금- 의원님 말씀 뭐 제가 공감하지만 저희들도 입장에서 어쨌든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바뀌는 겁니다. 이 우리 광고료가 저희를 광고료 나오죠. 책정이 예.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올라왔던 금액이 3천만 원이 맞아요. 예? 네. 지금 현수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의원님들께서 해서 뭐 저희들이 이 광고를 하는데 광고료를 세우는 목적이 어쨌든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서 잘 알고서 쓰게끔 하는데 목적이지 알고서 않습니까? 하는데 그럼 불과 한 달 그러니까 전에는 내부하고 외부하고 그 잘-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고민도 많이 시내버스 하고 외부에 10대 돌아다니는 거랑 120대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한정된 지금.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차에다가 또 많이 한다면은 또 더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운영비 있잖아요. 네, 운영비 산출 내역서도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부분하고 이게 지금 중구사랑 상품권 소비 촉진 이벤트 이 하신다는 게 네, 이게 3,000원씩 상품권 지급한다는 거죠? 네. 상품권 지급한다는 거죠? 앱에서 그 새로운 사람을 추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 차원에서 뭐 제가 김석환 의원님을 추천하면은 뭐 저한테 3,000원을 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추천을 하면 3,000원을 주겠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최대한 빨리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김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사랑 상품권 운영비 산출 내역 네.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좀 전에 네. 변경하는 김선욱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 사업 네. 시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추진하냐고 질의하셨던 부분인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거랑. 시에서 네. 하는 것도 사업이 이제 틀리다는 거. 시에서도 거기들도 계획서를 받아요. 네. 계획서에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네. 그 사업이 적성성이라든가 예산의 적성성을 판단해서 예산 배정을 하는 거고 우리도 만약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1억을 가지고서 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사업 신청을 받으면은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복 여부라든가 예산의 투입의 적성성 등을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의 중복인 거예요? 아니면 그 상인의 상점가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업이죠, 사업이. 사업의 중복이신 예, 거죠? 예. 그럼 사업의 중복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중복되면 여기서는 시에서 받고 여기서는 구에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무슨 뭐 쉽게 표현을 한다면 농축산물 뭐 페이백 행사에 대해서 예. 하겠다 하면은 예.
이거는 좀 다른 쪽으로 다른 용도로 해서 그건 원래 있었잖아요. 시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네네. 우리는 다른 용도로 해서 신청을 해라 한다든가 그 부분은 아, 좀 지원은 삭제를 똑같은데 일단 네. 지원은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신청하는 제목이라든지 그 사업이 예. 사업명을 좀 달리해라. 그렇죠. 다른 사업 그러면 똑같이 지원은 되는 거네요.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구에서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면은 시에서 지원될 수도 있고 우리도 그게 맞는다고 하면은 네. 맞게끔 하겠죠. 네,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네, 만약에 맞습니다. 하면.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